예전에, 그러니까 10여 년도 더 전에 도서관에서 낡은 시집을 만났다. 국내 시집들이 잔뜩 꽂혀 있는 서가에서 책등을 건성으로 훑어보다가 낯선 저자 이름에 시선을 멈추었다. 낯설다기보다 분명 한국 현대시 시집들일 텐데 일본인 저자 시집이 있었다. 누가 잘못 꽂아놨나 했다. 시집을 빼서 살펴봤다. 솔직히 시를 읽기 전에 일본인이 한국 시를 써봤자 뭐 얼마나 썼겠어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미열. 나무에게서 사람에게로 옮는 병이 있다. 땅에다 깊이 뿌리 박으면서 하늘을 날고 싶다는 병에 걸리는 이가 있다. 몸통을 쪼개갖고 자기 나이대를 보고 싶어지는 병이 있다. 자기 몸에다 많은 새들을 앉게 하고 싶어지는 병. 잎사귀 수만큼의 눈빛들을 살랑거리며 서 있고 싶다는 병. 거기에 서고 싶다는 병. 같은 데서 날마다 새롭게 기다리지 말고 늦지도 말고 서 있고 싶다는 병. 이 시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시들을 읽어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외국인이 사용하는 어휘가 맞나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어휘의 사용법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름만 지우고 보면 그냥 한국인이 쓴 꽤나 잘 쓴 한국시라고 나는 그렇게 읽었다. 저자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실린 시를 처음에 썼을 때는 먼저 일본어로 쓰고 나중에 한국어로 고쳤다. 그러다 쓰면서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자 다른 말로 바꾸어 쓰고 또 한국어로 번역하기 쉬운 말을 골라서 쓰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쓰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간단하게 저자의 양력을 살펴본다. 사이토 마리코. 1960년 일본 니가타에서 출생했다. 메이지대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재학 중 한일 학생 모임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1990년 첫 시집 울림, 날개침, 눈보라를 출간했다. 1991년 연세대와 이화여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다. 1993년 한국어 시집 입국을 출간했다. 2014년부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카스테라, 핑퐁,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히라버 시간, 아무도 아닌, 야만적인 앨리스씨 등 한국 문학 작품들을 번역하였다. 특히 카스테라는 제1회 일본 번역 대상을 수상하였다. 손때를 꽤나 탄 듯한 낡은 시집을 빌려와 읽어보고 이 시집은 꼭 소장해야 할 시집이구나 생각하며 여러 방면으로 중고 시집을 구할 수 없을까 찾아봤지만 이미 절판된 시집이라 중고 시집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출판사 측에 재출간 문의도 해보았으나 재발간 의사 없음이란 답변만 돌아왔다. 도서관에 가야 겨우 시집을 볼 수 있던 그 당시 도서관에 앉아 시집을 뒤적일 때 드는 생각은 일단 빌려가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다른 방식으로 변상을 하면 어떨까 하기도 했다. 그 후 어쩌다 한 번씩 중고책 검색으로 찾아보았으나 시집의 종적은 찾을 수 없어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한 지가 또 몇 년이 그렇게 흘렀을 것이다. 그러던 중 2018년 2월 어느 날은 살다 보니 이 시집을 이렇게 다시 보는 날도 다 있다니 했던 그런 날로 기억된다. 한편으로는 그 옛날 도서관에서 빌려 읽던 순간의 흥분은 어쩌면 재발간된 이 시집의 표지를 여는 순간 영원히 사라지겠구나 하는 묘한 감정이 흐르기도 했다. 단 하나의 눈송이라는 제목으로 재발간된 이 시집은 해소아의 불안의 서라는 멋진 책으로 알게 된 봄날의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시집에는 입국에 수록되었던 다신, 하진날, 여름, 서울계, 서울의 야경 등 5편이 빠졌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쓴 신작시 3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집에는
일부 시에 대한 기억을 더듬은 간단한 글이 후미에 첨부되어 있어 입국을 능가하는 풍부한 시집이 되어 더욱 그 감회가 새로웠다. 시 눈보라에 대한 글을 일부 옮겨와 본다. 일본어에는 눈송이에 해당하는 낱말이 없다. 한자로 설편이라는 낱말이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이 시를 쓴 것은 다만 눈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서였다. 이 시를 썼을 때는 아마 실제로 눈이 내리는 계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는 쓰고 싶은 낱말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계기로 술술 쓸 수가 있었다. 낱말 하나만 있으면 어디까지나 걸어갈 수 있었으며 또 어디에서 멈추면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았던 것 같다.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와 만나 그것을 스스로 사용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하기도 했지만 저자의 이름을 지우고 보면 과연 외국인이 한국어로 쓴 시가 맞나 싶을 만큼 그의 한국어 구사는 훌륭했었다. 그런 그가 일본으로 돌아가 그동안 한국 문학을 번역 소개하는 번역 작업을 해왔다는 소식 또한 반가웠다. 그가 번역한 황정은이나 한강 그리고 조세희, 박민규의 일본어판 작품은 일본 독자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지 괜시리 궁금기도 했다. 이렇게 10여 년 그 이상 오매불만 구하던 시집이 아주 마음에 드는 새로운 장정으로 도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기분이랄까? 라고 할 만큼 호들갑을 떨고 싶은 심정은 책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동감할 것 같다. 아울러 재발간을 수락해준 사이토 마리코님과 귀한 시집을 재발간해준 봄날의 책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시 눈보라 일부를 읽으며 이번 영상을 마친다. 눈보라 속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온다. 저 사람 역시 지금 눈보라 속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온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무릎보다 높이 쌓인 눈, 사람이 가까스로 빠져나갈 만한 좁다란 길 양쪽에서 나와 그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걸어가는 거다. 사람들은 언제 맞스치기 시작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미 시작됐는가? 하여튼 둘은 서로 다가간다. 지상에 단 둘이만 남겨져 버린 것처럼 마침내 마주친 그 순간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동안 또 한 사람은 한뼘으로 몸을 비키며 멈추어 서서 길을 양보한다. 그때 둘이는 인사를 주고받는다. 그것이 내 고향 설국의 오래된 습관이다. 눈보라 속 저 멀리서 사람이 걸어온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부터 이미 맞서치기는 시작된 것이다. 누가 먼저 길을 양보하느냐는 그때가 와야 알 수가 있다. 나는 한때 그런 식으로 눈보라 속 멀리서 걸어오는 조선의 모습을 만났다. 아직도 같은 눈보라 속을 다니고 있다.